자,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대학생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옛날에 제가 백봉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생각이 납니다. 무슨 공부든지 또 뭐 그것이 뭐 악기든지 노래든지 무슨 뭐 학문이든지 또 스포츠든지 그 무엇이든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 공부 인연을 만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내가 하나의 말하자면 방향을 제시하는 늘 마음에서 존경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20대라 젊어서 그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그 20대의 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그 스승을 만남으로 해서 그 영혼을 다시 탄생시키는 그 스승을 만남으로 해서 그것이 더 확고하게, 바르게 확고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 20대에. 그러면 인생관, 가치관, 그 세계관이 결국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움직여가고 그리고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 공부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본래 진짜 나, 또 일처의 모든 만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일처의 모든 법들이 존재해 있는 그 본래의 그 양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불교에서 지금 공부를 배우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바른 법을 가르치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일까? 바른 가르침을 말하자면 가르치는 데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선생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1타 강사가 나오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잘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뭐고 어떤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일까? 첫째는 뭐다? 우리를 고통에서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생사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또는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내가 공부를 자꾸 하기는 하는데 불교 공부한다고 막 하기는 하는데 맨날 괴롭고 맨날 헤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금 부처님 때부터 쭉 내려오는 아주 눈 밝은 선지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선지식들의 가르침과 같은가 다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내가 공부를 어떤 곳에서 하느냐, 그 곳이 이런 곳이냐, 요 두 가지 지금.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그 도량은 보림선언은 백봉 선생님께서 1970년대에 새로운 공부 방법을 이제 추천을 하셨어요. 그 공부 방법이 뭐냐면 새말기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 출가자들과 재가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가자는 이 공부에 있어서는 1등 시민이고 재가자는 맨날 2등 시민이라요. 맨날 먹고 살아야 되고 아도 키워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24시간 공부를 할 수 있는 출가자와 그럼 출가자만 공부를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가자도 키우고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자,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첫째 조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새말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재가자도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재가자가 어떻게 해야 공부가 가능한가? 한번 처음 오셨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승훈 씨, 혹시 바쁘게 생활하는 재가자가 어떻게 하면 출가자와 똑같이 공부가 가능한가? 어떤 상황, 어떤 방법이라야 공부가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반 제가 신도들이 네. 이제 스님과 같이 출가하신 분들과 비해서 확실히 이제 숙소에 남아있다 보니까 더 불교 교리 공부나 더 정진할 수가 힘든 상황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이제 또 단순히 공부의 양이 똑같아지기는 저는 좀 힘들다는 생각은 있고요. 단순히 제가 신도라면은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자신의 정진이나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일반적인 어떤 제가자분들은 매일매일 수행을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떨 때는 여행을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매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어떤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 수행을 계속해서 정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가자에게 조금 바람직한 수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네. 좋은 의견입니다. 거기 혹시 허지원 씨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매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출가하는 분처럼 그러니까 24시간 주 7일 수행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하니까 일상 속에서 좀 새말기 방식처럼 그냥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틈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거랑 자기 전 시간이나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좋은 생각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태어날 때 니는 출가자다, 니는 재가자다 이렇게 딱지 붙이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세상에 나올 때는 전부 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요.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그 모든 사람은 본래 뭘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법회를 할 때 멘트를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자리거든. 그 불성자리거든. 불성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밥 먹고 일하러 가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욕심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법회에 참석하고. 이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자는 따로따로 수행 따로 생활 따로를 한다면 제가자는 죽었다 깨도 공부를 못해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법회에 참석해서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라.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밥 먹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키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제가자가 공부를 할 수 있다. 근데 제가자도 출가자도 마찬가지로 전부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일하는 내용만 다르지요. 거기 만약에 여기 주로 이제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 주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서는 돈 벌러 일하러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돈 벌러 일을 하러 가고 또 수행을 하고 그런 자체가 전부 다 누가 한다? 본래 나의 불성자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성품자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성품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성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을 불성자리가 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려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수행과 생활을 둘러보는 그렇게 되면 공부를 제가자들의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새말기는 뭐냐 하면은 본래 우리의 불성자리, 본래 우리의 자성자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가서 돈도 벌고 더 키우고 밥도 먹고 뭐 성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새말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밥 먹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이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이고 성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된다는 겁니다. 견성이라는 말 아시죠? 성품을 본다, 자기 자성자리를 밝힌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자도 얼마든지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정말로 정화시킬 수 있고 불국토로 만들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새말귀의 취지라요. 그런데 이제 새말귀를 공부를 하려면 처음에 요새 그 화두 가나선 하시는 이제 가나선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가면 처음에 이제 만약 절에 갔다 이러면은 불교 교리에 대한 그 기초 교리를 충분히 말하자면 익힌 연후에 화두를 주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이제 화두를 갖고 싶습니다 이러면 화두를 척 줘버려. 그러면 화두가 잡힐까요?
그 화두가 안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새말귀를 공부를 하는데도 기본 교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교리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것이 뭐냐 하면은, 백봉 선생님의 버전으로 말을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공부의 방향성, 공부가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 그리고 그 공부의 내용, 이것을 우선 교리를 알아야 된다. 교리를 알아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방편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생활 속에서 뛰어들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말귀는 실은 이제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요 새말귀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려면 딱 화두는 의심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목고 같으면 이목고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새말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고 들어가는 이것이 다른 방법이에요. 공부가 다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옛날과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너무 많이 옛날보다 발전이 되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어 있고 실제로 또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이제 불교에서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 화풍 4대가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도 본래 그 자성이 없는 물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말해서 이가연 씨도 많이 듣죠. 신장 이식, 신장을 이식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신장도 이식하고 간장도 이식하고 뭐 이식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요새는 특히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이제 기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모자라는 게 이 피부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이식을 이거를 많이 하는데 피부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기증을 해달라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던데, 자, 아버지가 신장이 나빠. 그래서 아들 신장을 아버지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생활을 하셔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가연 씨, 아들 신장은 아들 거 아닙니까? 아들 신장은 아들 것입니까?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버지 건가요? 아니, 아들 신장을 아버지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낳아줬잖아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네. 자, 이승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승원 씨 신장을 아버지한테 줬다고 자기 신장을 아버지한테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신장이 이승원 씨 겁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 결심한 순간부터는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승훈 씨 몸에 있을 때는 이승훈 씨 것이었는데 이승훈 씨의 몸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이식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같은 유전자를 피로 이제 받으면서 태어난 게 그 부모 자식 간의 사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DNA가 같다 또는 뭐 조직이 같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것도 해당이 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승훈 씨의 몸에서 자란 그 신장은 이승훈 씨 거란 말이지. 조직은 같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니까. 조직은 같을 수 있지만 이승훈 씨 신장인 것이 계속 이승훈 씨 그 몸에서 잘 돌아가다가 아버지한테 딱 갔어. 아버지한테 갔는데 이승훈 씨의 그 신장이 이렇게 생각을 해. 아이고 나는 이승훈 씨 신장인데 내가 주인 찾아가야지. 왜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이식을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 신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신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나는 내 주인 찾으러 간다.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신장을 그 아버지한테 이식을 드린다고 한 거는 이제 뭐 이게 되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뇌에서 이제 신장 이식하기를 결심을 했고 그러면은 뭐 신장은 동의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드리기로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신장한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신장할 때도. 형에 대한 마음이 내 신장도 잘 아버지에게 그러면 잘 기속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원래 몸에 있던 내가 내 자리였지만 내 자리를 옮기면 이곳이 내 자리다 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요? 어째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이식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이식이 가능할까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의 발전, 그렇죠. 예, 기술의 발전.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남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요즘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내 몸이다라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이 내 몸일 수 있을까요? 다 남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다. 그러면 남의 몸에 가면 그 남이 돼서 내 몸이 나무 몸이 돼서 잘 돌아가. 그 전에 주인이었던 내 몸 생각 하나도 안 해. 잘 돌아가, 그쪽에서.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식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택도 없는 얘기였죠. 옛날에는 뭐야? 뭐 머리카락도 자르지 못하게 했죠, 부모한테. 그런데 지금은 다 이식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 몸뚱이가 정말 내 몸뚱이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뚱이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동일시를 하고 있거든. 동일시를 하죠. 뭐 만약에 내가 손을 탁 다치면 어떻게 해요? 내 손이 아프다라고 하죠.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죠. 근데
몸을 전부 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 과연 이 몸이 얼마든지 남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몸인데 현재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이 진짜 내 몸일까요? 이 말입니다. 진짜 내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또는 요새 뭐 이렇게 대부업자들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하나 저기 장기를 막 팔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하나의 물건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내 몸이라고 내가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놔도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변해요. 쉬지 않고 변해서 1초 전 내 몸하고 1초 후 내 몸이 달라져요. 그러죠. 1초 전 내 몸이 달라지고 1초 후 내 몸이 달라지는데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 몸이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쭉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몸이 정말 내 몸일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신장에 지혜가 있다면 와 이거 나는 이성원이 신장인데 왜 아버지한테 내가 가서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신장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이 신장은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어느 곳에든 그 환경이 자기 인연과 조건만 조직하고 뭐 그런 것과 맞으면 어떻게 된다? 거기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정물이라고 해요. 무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이 몸뚱이를 동일시해서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 그것이 뒤바뀐 생각이다. 착각이다. 착각. 이것이 불교 공부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이러한 것을 만약에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러한 모래로 밥을 짓는다고 하나? 모래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하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오온에 대해서 나와요. 오온은 뭐다? 전부 험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면 눈이 보는 거니? 눈이 진짜로 보는 거니? 이런 질문이 있게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불교 공부의 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가연 씨는 무엇이 봅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얘기를 했어요. 눈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식을 하지요. 각막 같은 거 다 이식을 하거든요. 각막을 다치면 못 봐요. 그죠? 이런 물체를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승훈 씨 거기에 그거 할 수 있어요? 긍정할 수 있어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응.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맞다는 그 내가 누굽니까? 보는 것이 무엇이 보는 것입니까? 무엇이 봅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보아요. 또 눈 감고 잘 때도 보아요. 꿈속에서 온갖 글을 다 봐요. 눈 감고 있어도 다 잘 봐요. 꿈속에서 온갖 글을 다 보거든요. 눈을 떠도 보고 눈을 감아도 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눈이 무정물이면 신장과 같이 아빠 몸에 들어가서는 그 조직하고 잘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 아빠 몸에서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눈도 말로 하자면 무정물인데 너무 눈에 가서 잘 살거든요. 내 각막이 너무 눈에 가서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이 무정물인데 눈이 무정물이면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은 하죠. 빛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영상을 맺고 그런 거는 하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보느냐 이거는 딴 문제거든. 비치기는 하나, 거울처럼 비치기는 하나, 실제로 보느냐 실제로는 뭐다? 볼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럼 뭐가 본다고요? 뭐가 볼까요? 무엇이 들을까요? 무엇이 말을 할까요? 무엇이 생각을 할까요? 무엇이 움직일까요? 무엇이 좋아할까요? 무엇이 싫어할까요? 지금 이승훈 씨가 공부를 이제 법에 오셨는데 공부를 하잖아요. 누가 공부를 하는 겁니까? 몽둥이가 공부하는 겁니까? 몽둥이가 공부할까요? 몽둥이가 지금 이승훈 씨가 지금 몇 살? 21살. 21살 조그만 핏덩어리로 있다가 점점 자라나서 지금 21살 청년이 돼서 이제 쭉 이렇게 가면 저처럼 늙을 거거든요. 늙어서 이 세상을 하직을 할 거라요. 그러면 죽은 시체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합니까? 누가 밥을 먹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불교 공부라요. 이것이 불교 공부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내가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가장 기초적인 이 문제가 내가 배우지 않고는 불교에 입문이 안 된다. 불교에 입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대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성원 씨하고 이가연 씨하고 우리 허지원 씨가 왔는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때까지는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다 인식도 할 수 있는 자체 지혜가 없어. 눈도 자체 지혜가 없고 그리고 쉬지 않고 변해. 그러면 이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누가 하냐 이거죠. 누가 그 하는 자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의 불성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자리가 불성자리라 또는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구나. 그 본래의 본성, 우리의 본래의 본성이라고 해요. 또 그거를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해요. 마음, 진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 자리가 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거든.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하고 이 자리가 돈 벌러 가고 이 자리가 자식 키우고 이 자리가 뭐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온갖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새말귀라고 하는 거예요. 새말귀.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공부를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리가 있겠죠. 그 불교 교리. 이 교리를 먼저 배우고 나서 새말귀를 잡는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이 교리만 확실히 잘 공부를 하면은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이 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아주 근본적인 뿌리에서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도반님들은 우리 상당히 뭘 많이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들으면 상당히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미 말하자면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 이제 세 분이 새로운 그 대학생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돼서 정말로 부처님의 정법을 배워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입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 입선은 여러분